우선 어떤 소장이라도 받으면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모든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가사사건이든 시효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민사사건인 경우에는 소멸시효라고 그러고,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라고 그러죠. 민사사건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단기 소멸시효가 1년부터 장기 10년, 10년은 민사채권, 일반 채권인 경우에 10년이 해당이 되고,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민법에 규정된 사용료, 그 다음에 음식대금 이런 종류가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로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 3년이 적용되는 단기 소멸시효는 우리가 쉽게 이제 임금채권, 그 다음에 임가공채권 이런 채권은 단기 3년 소멸시효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상사채권, 상거래채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상인, 상법상 상인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상거래채권 5년의 시효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내로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에서 일반 상인이 아닌 개인이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금융권, 은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인의 상법상의 상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개인과 개인 간에 돈을 주고받은 일반 금전거래 채권인 경우에는 10년의 장거래 채권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사안들이고, 또 깊이 들어가면 또 조금씩 사안별로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그 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크게 분리해 보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러한 내용들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 누구로부터 뭐 어떤 법원을 통해서 소장을 받든지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첫 번째로는 이 소장에 주장하는 그런 채권과 주장하는 내용들이 어떠한 채권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채권은 시효 적용을 어떻게 받는지, 1년인지 3년인지 5년인지 10년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서 방어를 하게 되면 크게 힘들이지 않고 시효로 날릴 수 있는 그러한 방어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사자 적격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소송은 당사자가 이제 원고와 미사 사건 같은 경우에 원고와 피고로 구분이 되는데, 우선 원고의 적격이 있어야 됩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 그 적격에 그 청구한 당사자가 해당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개인이 청구해야 될 그런 소송물을 법인이 청구하였다든지, 예를 들면 주식회사, 무슨 뭐 사단법인, 재단법인, 민법상법인이죠. 뭐 그렇게 이제 제기를 했을 경우에는 당사자 적격의 하자가 걸려서 이제 각하, 심리 대상이 아닌 각하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제 또 반대로 법인이 제기해야 될 그러한 사건을 개인이 제기했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당사자 적격에 위배되기 때문에 심리 대상이 아닌 각하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사자의 어떤 설정 문제, 이런 부분만 우리가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하면 우리가 힘들이지 않고 좋은 방어책, 대비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늘 우선 우리가 이제 소송을 당하는
피고의 입장이라 그러면, 첫째는 이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청구한 채권이 시효에 문제가 없는지, 두 번째로는 당사자 적격에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거기에 적법한 그런 시효의 범위 내에 있고, 청구 범위 내에 있고, 또 당사자의 적격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당사자가 청구한 청구 원인, 청구 내용을 검토를 해서 대비책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은 당사자의 적격, 그 다음에 청구권 시효,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